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이다 면접 저자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신년사를 살펴보고 면접에 필요한 주제를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사실 신년사 내용이 좀 단촐하게 되어 있기도 했고 그동안 찍은 영상에 신년사 내용이 다 녹아 있어서 딱히 계획은 없었는데 좀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2023 경기도교육청 초등 면접 짧은 총평을 해보고자 해요. 제가 블로그에는 문제를 다 업로드했는데 좀 참고해보시고 초등 면접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더 이상 만능 틀은 먹히지 않는다. 즉 진로교육이 나오면 난 이렇게 답해야지 이런 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했던 시간이었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한 내용을 꺼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킬링 문제 초등 즉답형 2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즉답형 2번이 좀 잔인했거든요. 한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 설명하시오. 이에 필요한 교사의 자질을 말하시오. 이거인데요. 사실 맞춤형 진로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유를 3가지나 설명하라니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요. 30초 드릴 테니까 멈춤 버튼 누르지 마시고 직접 구상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어떠셨나요? 우선 여기서 핵심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즉 사회 변화상을 토대로 이러한 환경에서 진로교육이 왜 학생 맞춤형으로 가야 하는지 사회 변화와 진로교육을 연계하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더 이상 만능틀로 진로교육은 뭐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모습은 과연 어떠한 걸까요? 사이다 65쪽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 사회 구조도 변화하고 AI 등 지능 정보 기술이 보편화되고 또 인구 감소하고 또 학교 경계가 모호해져서 어느 곳에서나 배울 수 있고 이러한 현상 속에서 왜 맞춤형 진로 교육이 중요한지 연계했어야 됐는데요. 사실 즉답형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웠죠. 하지만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문제를 이제 푸는 거니까 혹시나 중등 비교과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나 당황하겠다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사회는 정보기술이 보편화되죠. 그래서 기계가 대체하지 못한 인간만의 직업 역량은 굉장히 중요해지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특성에 맞는 직업 역량을 고민해보고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어디에서나 배움이라는 것이 도처에 있죠. 어디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다 보니 이제 한 가지 직업만으로는 평생을 살아가기 어려운 평생학습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평생학습 시대, 배울 곳이 많은 지금 현 시대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또 배울 것을 찾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스스로 진로 계획을 세우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맞춤형 진로 교육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저희 학교 다닐 때처럼 명문대 진학해서 대기업 공무원 하는 게 성공이다. 이러한 공식이 많이 깨지고 있죠. 창업이나 유튜버 등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고 있고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직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기존처럼 획일화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경기도 교육의 지향점을 진로 교육에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풀이를 하니까 말이 쉬운 거지 현장에서 바로 떠올리기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초등선생님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실수한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 당황스러운 조건은 다 동일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요. 그러면 초등 즉답형의 교훈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 동안 좀 더 촘촘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중등 비교과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신년사 정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희망찬 2023 개묘년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7월 경기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는 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경기도 교육감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취임 후 지난해까지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자율, 균형, 미래의 정책 기조 위에 교육 현안을 살피면서 새로운 경기교육의 정책을 설계하고 기초를 놓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실행하여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사실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 두 줄입니다. 앞뒤로는 그냥 다 인사죠, 인사. 기본 인성,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이거는 정말 11월부터 계속 강조한 내용이에요. 경기도형 미래 인재는 어떤 모습이다?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인재.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몰라서 안 될 자율, 균형, 미래. 이 경기교육의 3대 원칙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본 16가지 면접 키워드 영상에서 나온 내용을 여기 신년사 영상에 좀 복습을 해볼게요. 자율은 교육활동의 원칙이자 미래사회로 가는 원동력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학생 주도 학습을 강조하면서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 또 AI 맞춤형 플랫폼 구축, 또 개별화된 평가체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아시고 내가 현장에 나가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미래학교, 즉 IB, AI, DQ 중심의 미래학교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고 또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공유학교 등을 운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IB 프로그램, 그리고 AI 기반 교육, 그리고 DQ 중심의 미래학교, 그러니까 디지털 시민교육, 디지털 창의교육 이런 거 이제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사인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 속 책임을 배우는 학생 인권 조례,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학생의 자율 과 책임을 같이 부여해서 조금 교권을 강조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균형,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교육을 세우는 것. 학력과 인성을 갖춘 세계시민 교육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세계시민 교육의 방안, 그리고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교사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역시 이것도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안교육, 다문화 가정학생, 그리고 특수교육 확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교육복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교권 보호, 그리고 교권의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래, 세 번째 원칙은요. 경기교육이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새로운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 전공, 기업 연계,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번에 나온 경기 이룸학교, 이룸대학을 연계해서 방과 후 배움터를 만들고 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도 학생의 체험형 진로교육, 적합한 개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Q 역량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태희 교육감의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DQ라는 용어를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2023 주요 업무 계획에서는 디지털 시민 역량, 디지털 창의 역량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든 무방합니다. 근데 두 개를 다르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DQ는 디지털 지능, 그리고 이걸 구체화한 게 디지털 시민 역량과 디지털 창의 역량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봄 체제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표로 도식화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이 초등 임용에 나왔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 기술 면접을 통해 이 AI 교육과 디지털 기기,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2번이나 선생님들께 질문으로 드렸는데 초등에서는 딱 트렌드에 맞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공유학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3 주요 업무 계획에서 말씀드린 내용, 미래교육 협력지구, 그리고 미래사회와 협력하고 지자체와 함께 책임 돌봄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주말 이틀간을 활용해서 꼭 봐주세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이 도식화를 풀어서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학교 교육의 변화는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학교의 자율 예산을 확대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학교 구성원이 함께 잡고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함께 생각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IB 교육 프로그램, 인격 형성 시기에 맞춘 인성교육, 학생의 길을 찾는 진로직업 교육 활성화로 학교의 자율 역량을 높이고 균형 있는 교육,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몰라서 안 되겠죠. IB 교육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지향점은 뭐고, 인재상은 뭔지 이런 거 사이다에서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커뮤니티를 보면서 설마 IB까지 알아야 돼?
설마 나오겠어? 이런 글을 봤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걸 답변하지 못했다 하면 나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임태희 교육감 취임 전후로 정말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인성교육, 진로교육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율 특색 프로그램,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학교 자율과정, 교사 교육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이다 테마 18번에 잘 나와 있으니 학교의 자율 교육과정과 교사 교육과정을 위해서 교사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복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학교가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안고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교사가 가르치는 수고를 분담하게 하고 지역교육협력 체제의 구축으로 학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에듀테크 활용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인 1기기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앞당겨 학생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으로 AI 튜터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선생님의 수업 평가를 지원하게 하겠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으로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과 함께 학생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높은 디지털 사용 역량과 비례하여 이를 바르게 사용하는 디지털 시민 역량 함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사용 역량 향상뿐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도 함께 갖추도록 균형 있는 교육을 이루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사가 가르치는 수고를 분담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교사가 다른 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AI를 통해서 교사에게 책임을 덜어줬을 때 교사는 어떤 업무, 어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디지털 활용 역량, AI 튜터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반드시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윤리 교육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꼭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이다 면접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인공지능 윤리 교육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실어놨으니까 오늘 말 나온 김에 주말을 활용해서 꼭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뿐만이 아니라 윤리 교육과 시민 교육까지 같이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둘째, 지역교육협력체제 구축으로 학교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인 학교 교육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 운영으로 지역교육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돌봄체제를 강화하고 인성교육에 기반한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물론 학교 안팎에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지역과 함께 학생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경기교육에 발맞춰 경기도교육청도 변화하겠습니다. 3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도교육청의 인원을 줄이고 교육지원청의 인력을 증원하여 학교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맞춤형 공유학교 위에서 얘기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네요. 그리고 2023 주요 업무계획에서 말한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 보충하자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서 경기 이룸학교를 활용한다, 공유학교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도 단계별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초 등은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 그리고 중, 고등학교는 각각 단계별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 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또 지역의 어떤 기관과 함께하는 교육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그냥 행정 관련 내용과 인사인데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7월 광교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새로운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해서 남부와 북부의 지역 구분 없이 학교 현장 지원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가정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경기도 학생들이 달라지고 경기도 선생님이 달라지고 경기도 학교가 달라지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기 교육을 만들어 나갑시다. 교육 때문에 경기도에 살고 싶고 교육 때문에 경기도의 학교로 전화가고 싶도록 경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아주 자부심이 넘치는 표현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더 좋은 교육,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경기 교육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2023년 새해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네,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그동안 영상에서 소개했던 내용을 초압축하는 신년사였습니다. 사실 신년사 영상 하나로만 공부하시기에는 내용이 너무 단촐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23 주요 업무계획 영상과 임태희 교육감 기자회견에서 뽑은 16가지 면접 키워드 영상을 꼭 봐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2023년 면접 대비 영상은 아마 이걸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차분히 준비 잘 하시고요. 시험 전날까지 블로그나 유튜브 게시판에 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업로드를 할 테니까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좀 힘들어도 웃으며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